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예혜련입니다. 우리 아이는 계속 움찔거리고 영아 연축이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뇌파 검사는 정상이라고 하고 괜찮을 것 같으니 지켜보자고 하실 때 혹시라도 진단이 늦어질까봐, 치료가 늦어질까봐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아 연축인 경우에만 이렇게 움찔거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아 연축인 아이들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하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따올 영상이 의대생 의사교육용 영상이고 환자들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해당되는 영상들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아과에 데려갔는데 그냥 지켜보자고만 하시는데 그래서 더 걱정이 되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8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모로 반사입니다. 논란 반사라고도 하죠. 우리 아기는 출생 직후에 여러 가지 원시 반사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모로 반사인데요. 이거는 아기가 깜짝 놀라면서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꽉 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을 가슴 위로 구부리면서 끝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여러 가지 감각 자극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겉으로 봤을 때 그런 자극이 없어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면 단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호흡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런 반사라고 알려져 있고 결국에는 신경 발달을 함에 따라서 점차 사라지게 되는 그런 반사가 되겠습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5, 6개월 이후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아이의 얼굴이 살짝 건드려지기만 해도 아이가 반사가 일어나는 이 과다 반사와 관련된 아주 드문 유전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경학적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아신경과를 방문하셔서 선생님한테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수면 근간대입니다. 부르르 떨기도 하고 움찔거리기도 하고, 네, 모두 다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이고 깨우면 바로 멈춥니다. 모든 수면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창백해지지 않고 그리고 눈이 돌아가지도 않고 울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영아 근간대예요. 아까 수면 근간대는 잘 때만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깨어있을 때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덜덜덜 떨거나 전기 충격 받은 것처럼 튕기거나 이렇게 깨어있을 때도 계속되는 아이들, 당연히 정상적인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드물게는 영아 연축 말고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뇌파 검사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계속 소아신경과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네 번째는 콜릭, 영아 산통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어 제끼는데 도저히 달래지지가 않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리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다리를 뻗치기도 하고 온 몸에 힘을 주면서 등이 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심하게 우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지 않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규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어떨 때는 다리를 올렸다가 어떨 때는 다리를 뻗쳤다가 모습이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위식도 역류, 샌디퍼 증후군이 있어요. 사실 위식도 역류 때문에 아이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잘은 몰라요. 왜 활처럼 휘면서 뻣뻣해지는지, 근데 아이가 불편해서 그런다, 아니면 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이 있기는 합니다. 아이의 소화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고 빈도가 확 줄어들어요. 역류와 관련된 약을 먹여볼 수도 있고 한번 먹는 수유량을 좀 줄여주고 아이의 수유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과식을 자제해야 됩니다. 수유하고 나면 아이를 충분히 세워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역류 방지용 분유가 따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좀 더 걸쭉한 그런 질감의 분유가 되겠는데요. 이런 분유를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이 많아지는 3주 정도부터 해서 3, 4개월에 가장 증상의 맥스를 찍습니다. 돌 정도 되면 거의 90% 이상 좋아지게 되거든요. 여섯 번째, 양성 전율 쉬버링, 쉬버 어택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어린 아가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6개월 이상 되는 아이들한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맛있는 이유식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거나 하르르르르 재밌게 놀고 있는 그런 상황,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손발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리를 뻗치는 그런 모습, 아니면 상체를 이렇게 구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연축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나서 웃고 놀고 의식이 멀쩡할 때, 덜덜덜 떨고 힘을 줄 때 이런 모습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검사 결과는 정상이고, 그리고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아이가 발달을 하면서 운동 조절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모습들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7번째는 양성 고개 떨굼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3에서 6개월 사이에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데, 이런 모습이 위험한 경련, 위험한 뇌전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뇌파 검사가 정상이고 정상 발달을 하는 아이라고 한다면 양성 고개 떨굼에 해당되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영아 자위입니다. 영아 자기 만족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은 다리를 가위 모양으로 교차해서 비비고 흔들고 하다가 뻣뻣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연히 이런 자기 만족 행동을 하다가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안정감을 느낀 경우라면 이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이름 짓지 못한 아이에게 해롭지 않은 이상행동이 많이 있어요. 이상행동을 보일 때는 아이의 영상은 한두 개만 찍어두셔도 괜찮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베이비 시절을 놓치지 마시고 예쁜 사진, 예쁜 영상 많이 찍어주시고요. 진단은 의사에게 맡기고, 엄마 아빠는 아이 많이 안아주시고 뽀뽀해주시고 많이 웃겨주세요. 아이가 낑낑대고 불편해하면 아이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요. 딱 요거까지만 공부하시고 이제 끝입니다. 이 이상의 영상은 없을 거예요. 아이 검사 결과 정상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괜찮을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딱 요거까지만 공부하세요.